저런데 아파트 짓냐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런데 예. 입주 탁 해서 걷어내고 문도 딱 예. 웅장한 모습 보이니까 그때부터 입주장 끝나고 칭찬 일색이죠. 제일 많이 까였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단점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단점, 이게 단점을 얘기하면 중국은 끝이 없어. 이게 이게 일단은 제일 큰 게 사상. 네. 아니 그거보다도 네. 제일 큰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아, 네, 그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그 왜냐면 부분이 좀 있죠. 집을 네. 고른 사람들의 주체가 네. 거의 주부인 경우가 많다 보니 맞아요. 내 자녀가 또 같이 학원을 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듣는 것과 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그렇지도 않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 같은 경우는 한신 사시는 분들이나 강변동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으로 거의 많이 넘어오거든요. 많이 넘어왔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외노자 때문에 애를 못 키우겠다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항상 외부에서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와. 그런데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사상을 한번 오게 되면 네. 그 꼭 보면 이마트 옆에 보면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 예. 지레 겁을 좀 먹으시고 이제 그렇죠. 다 이렇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운대 쪽에 외노자들 보면 네.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여유 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아 외교관처럼 보이고 다 이런데 네, 사상만 넘어오면 나 공장에서 네, 네. 험하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네. 야 그거는 좀 편견이 아닌가. 뭐, 네. 저 역시도 투자자고 네. 그리고 투자자라는 것은 네. 낙폭이 큰 것을 어떤 사정 때문에 낙폭이 큰 것을 금매를 사서 오히려 또 안전마진을 가지고 사서 네. 또 오르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가장 좀 적합한 단지가 저는 사당 중흥이지 않나. 제일 만만한 왜냐면 것 같아요. 까임의 네. 요소가 있어야 또 낙폭도 생기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구축밭의 신축이다 보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또 네. 더뎌졌던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사당 중흥을 왜 투자적으로 메리트 있고 투자해라고 손님들한테도 제가 브리핑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네. 위쪽으로는 덕천동 화명동이 있고 그죠? 네.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변동 따라서 사상 네. 롯데가 있죠. 네. 주례 롯데. 주례 롯데, 주례 사상 롯데. 롯데, 주례 네. 롯데가 있죠. 네. 그하고 그 옆에는 또 명지가 있단 명지가 말이에요. 있죠. 그 사이에 아주 열악한 곳에 네. 유일하게 구축밭의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예. 이거는 상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조건 키 맞추기를 간다. 근데 처음에 까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단지들이 부산에 또 많긴 해요. 우리가 다 못 네, 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네. 물만고 도시락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나 까였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네. 그때 입주 당시만 해도 저기 못 살던 데인데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저런데 아파트 짓냐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런데 예. 입주 탁 해서 걷어내고 문도 딱 예. 웅장한 모습 보이니까 그때부터 입주장 끝나고 칭찬 강원도- 일색이죠. 제일 많이 까였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런 단지가 되지 않겠나. 까임은 많았지만 맞습니다. 역주행하는 단지. 네. 사 엘스테이트도 그랬고 맞습니다. 사상 중흥도 네. 저는 정말 잘 방어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세권은 기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수요층들이 단단해요. 전세는 받쳐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아무리 뭐 전세 물량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더 현장을 더 보니까 지금 질문이 네. 손바뀜의 양을 계속 이제 분양권 장을 봐왔으면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이 이제 더 나올 물건이 더 있겠다, 더 없겠다. 약간의 짧은 우리 예측은 한 2, 3개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입주장 때 이제 실입주 비율이 조금 많냐 적냐도 적냐. 우리가 통화를 하다 보면 그게 좀 감이 살짝 와요. 정확하진 않아도 현장 소장만이 아는 그 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레이 카운티 양정 KCC 사당 중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일단은 레이 같은 경우는 실입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살아야만이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네. 전월세 줘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는 제가 전화를 돌려보고 소유자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로는 네. 실입주를 꼭 할 거다. 네. 예. 그래서 연안 라인에 던지고 가는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가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네. 레이 레이는- 카운티를 가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매도 물량들이 네. 좀 쌓여서 쌓이고 같이 또 네.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는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지금 금액이 더 빠지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근데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수인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 저는 예상은 하고요. 지금 요 금액에서 잘 유지하지 않겠나. 레이가 입주장이 돼도. 네. 뭐 우리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면 네. 레이 카운티는 입주장 때 입주장이라서 매매가가 더 빠지는 것은 네. 더 빠질 확률은 좀 더 적다. 적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변수긴 한데 예. 요게 이제 후치담보잖아요. 이게 대출 기간을 넘겨버리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안 해주거든요. 집단대출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 입주장 끝나고 한 달, 한 달 더 주거든요. 한 달 반 정도까지 네. 주더라고 많이 주는 데는.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도박이잖아요. 뭐 그런 리스크는 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이것도 네. 2021년 7월 전에 손바뀜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다 DSR에서 집단대출에서는 웬만큼 나온다. 네. 그다음에 양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입주보다는 네. 전월세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투자자가 많은데 네. 양정은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양정 자체 다른 거는 팔아도 네. 양정 이건 한 들고 그래. 가야 되겠다. 이거는 들고 가자. 네. 사실은 사실 제 친구도 네. 다른 걸 팔고 요거를 들고 가기 위해서 요 입주장 막으려고 네. 3억을 준비해놨어요 이미. 네. 전세가 2억이 깔린다 하더라도 3억이 막잖아요. 네. 5억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훌륭합니다. 이걸 네.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양정은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던지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정 같은 친구 경우.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입주장이 양정하고 겹치는 게 에카운트인데 네. 또 그때 이사해야 될 사람 또 이사를 한단 근데 말이에요. 또 양은 그래 많지 않다 보는데. 맞아요. 근데 레이랑 양정이랑은 또 결이 다르거든요. 사는 결이 달라서 네. 저는 양정에 사시는 분들은 꼭 양정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 같은 친구 쪽 근데 말고. 레이 카운티가 엄청 싸다 만약에 1억 8천이다. 그럼 레이 카운티가 오씨 1억 8천 일자면 못 참죠 이제. 일자 못 참죠. 일자는 좀 네. 나오지 않겠나? 네. 짧게라도 나오겠죠. 네. 한두 건은 무조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맞죠. 네. 조합원분들은 그 충분히 속도를-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조합원분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남의 돈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조합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사를 잘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장을 가면 생각보다 뭐 5구 타입 갔더니 뭐 조금 좁네. 자기는 넓은 집 살고 있으니까. 그럼 나 안 들어갈래. 그렇게 들고 계신 분도 이거 1+1 들고 계신 분들.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월세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 올 하반기 진짜 이 대규모 이제 입주장 시장을 네. 기회로 생각해서 잡으시는 분과 네. 또 정말 힘들게 전세가 낮지만 이렇게 막아내시는 매도인 네. 팔다 안 되니까 등기까지 치시는 분들 결국 맞습니다. 나와요. 네. 자기 일정 그 수준까지의 그 프리미엄에 이제 네. 거래가 안 되면 이제 들고 가시는 들고 거죠. 가시거든요. 그 레이카운티는 지금 4차 세대다 보니까 입주 기간을 3개월 정도 네. 주는 것까지는 제가 듣긴 했어요. 그렇게 안 주면 소화도 힘들겠죠. 네. 자 그럼 그렇죠. 사상중 같은 경우에는 좀 중흥은 실입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실입주가 많이 없고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조합원들 분들이 실입주를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상 중흥의 조합원분들은 대부분 1+1이 되게 많으세요. 큰 땅이 많았어요. 아하. 그 안에 상가도 많았고 큰 땅이 많아서 무조건 매도로 나오죠. 무조건 다 매도거나 주전세거나. 네, 전세거나 월세거나 이렇게 다 돼서 지금 전월세가 조합원들 전화하면 3분 중에 뭐 1분이나 2분 정도는 무조건 다 월세 낸다. 네, 반 이상은 무조건 다 그냥 월세 낸다, 전세 낸다, 이사 안 간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수분양자 같은 경우도 전월세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들고 가는 투자자분들. 근데 네. 사실 그 동네 너무 전세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물량이 서부산에서는 걔밖에 없어요. 참고로 월세 수요는 우리가 공항에서 넘어오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네. 야 정말 진짜 네.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잘 막아 나갈지. 나는 잘 막아 나갈 거 모르는데 네. 그 입주장 때 그 임대차 수요들이 얼마만큼 이제 있는지가 저는 빨리 파악하고 초반 싼 게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속도감. 네. 그러니까는 그게 빨리 소진될수록 빨리 끝나요. 이 하락폭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7월에는 금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전세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줘야 돼. 네. 지금은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저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 부산 전세가도 소폭 아주 소폭이지만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이상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면 비명인데 비명. 신축 역세권이 뭐 2억 5천 원인데 네. 맞아요. 그 이 이상 더 내려갈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반등이 살짝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얼마만큼 또 신축 입주장에서 금리 영향 때문에 전세자가 더 많을 그리고 거냐. 요새는 젊은 분들이 빌라 왕부터 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다가구 다세대. 그렇죠. 돈을 더 주고라도 아이고. 옵션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가요.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향성도 지금 있고. 그게 커요, 되게. 그래서 젊은 수요가 진구 제가 입주장 하면 느꼈던 거는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 절대 뭐 다세대 다가구에 했다가 빌라왕 때문에 빌라왕 때문에. 못 찾는 경우보다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파트의 큰 장점이다 볼 수 있다. 금액이 낮았을 경우는. 그래서 더 수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상은 워낙 수요가 많아요. 외노자 네. 그리고 뭐 앞에 공장, 그렇죠. 뭐 한일시멘트. 예, 그리고 또 옆에 또 유흥상권 여러 유흥상권 가지 있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막아나갈 거라고 보는데 정말 관전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양정의 단점은 양정의 단점은 표현하기 그런 거 같은데 양정 KCC 같은 경우는 네. 양동초를 바로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어중간한 맛이 좀 있어요. 근데 잠깐 양동초 안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양동초를 보내는데 네. 양동초로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 포레처럼 포레는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걸어 올라가면 바로 양동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포레까지 걸어와서 양동초를 보내야 되니까 아하. 입구는 한 길이니까. 그 길이 네. 초등 통학로 자체가 네. 뭐 그건 그 단점이라고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소비자들이 얘기한 제가 또. 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저는 그런 게 전혀 단점이라 안 느껴지거든요. 또 단점으로 솔직히 단점 꼽기가 힘들어서 들고 가는 게 아닌가. 그 맞죠. 네. 이게 단점 위치가 꼽기가 예. 가격적인 매력. 가격적인 메리트 있죠. 지금 네. 피합산 해가지고 6억 5천이면 어디 가서 신축 그 KCC 솔직히 이제 들어오면 방 4개에 네. 뭔가 그 와일드 주방 만약에 그 옵션 추가하신 분들은 또 뭐 거의 40평대 주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다가 또 건식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을 따로 이제 분리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건식 화장실 해놓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호텔식 구조로 처음 보는 걸로 네. 가버리니까 또 네. KCC가 그런 잘해요. 맛이 있어요. 그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 고급적인 맛이 있거든요. KCC 지금 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점 얘기하라더니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단점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역이 조금 멀고 이런 단점은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다 걸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굳이 한다면 네. 양정에 이제 미니 신도시화처럼 이렇게 네. 양정 3구역까지 네. 자이도샵 SK 뷰까지 입주 네. 다 되고 나면은 네. 한 정도 한 10,0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그 전에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주변 공사판이고 예, 학원가도 안 되고 그죠? 예. 학원가 이제 중고등학교 네. 학원가 사실 없잖아요. 그 학원가랑 좀 주변 상권들 인프라 조금 약한 거. 그냥 연안 라인의 금액이 동네나 저기 수영구처럼 못 치고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 학군이에요. 맞아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그게. 사실이고 저는 네, 근데 네. 몇 개 단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7개 정도 단지거든요. 네. 그게 10,000세대 이상 되는 네, 거고. 네. 그럼 일광 신도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당연히 학원가가 생기고 생기죠. 학군이 생긴다라는 생깁니다. 거죠. 마침 또 그 위에 학군도 네. 다 있잖아요. 초중고 네. 다 있지 네. 않습니까? 학원을 넣기 위한 이제 빌딩 그렇죠. 수요도 굉장히 더 지금 많이 지으실 거예요. 지리적 입지도 나쁘지 그렇죠. 않고 중심 쪽에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정을 참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맞아. 미래 가치적으로는 확실하죠. 이거는 보장된 건 부분이니까. 아, 근데 소유자분들은 지금 당장 누리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에서의 또 계획도 있겠죠. 원래 또 들어가서 또 고생 좀 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르는 걸 보는 그렇게 또 살아야죠. 우리. 근데 확실히 젊은 느낌이고 완전 다 바뀌는 느낌이니까 요게 나중에 폭발력은 저도 예상이 안 돼요. 저는 그거 보고 여기를 들어온 거라서 나중에 그 큰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네. 그 양정 KCC 앞에 있다 해가지고 또 물건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좀 객관적입니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얘기하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단점 찾기고 찾을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하버시티처럼 동간이 좁다라든지 그렇죠. 뭐 예. 단지 내부의 컨디션 때문에 뭐 좀 디스 당할 수 네. 있는 것도 사실 없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레이 카운티. 네. 레이 카운티가 사실 좀 까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입지적인 부분은 조금 하긴 해요. 1, 2단지까지는 괜찮은데 아, 그렇죠. 우리가 3, 3, 4, 5. 4단지는 네.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사실 1, 2단지의 어중간한 층에 뷰가 없는 매물보다는 네. 3단지는 좀 끄트머리 나와 있잖아요. 네. 황현산 쪽으로 나오는 것들 로얄들이 네. 있어요. 맨 끝에 네. 라인, 네. 맨 앞라인이라죠. 네. 그것이 좀 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어봐야 알거든요, 그거는. 사실상은 저는 2단지는 논외로 두고 있다. 네. 나 2단지는요, 솔직히 2층이든 1층이든 3단지나 그 고층보다 나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저는 아, 약간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2단지를 위치적인 입지. 예, 2단지 그거는 논외로 두고 네. 1단지 수요가 결국 2단지에서 파생된 게 1단지 수요잖아요. 네, 그게 네, 맞아요. 2단지 못 사니까 1단지 그렇죠, 사는 일단 건데 그나마 이제 1단지까지 1단지 같은 경우로는 봤을 때는 아까 전에 3단지 그 고층에 뷰 나오는 거랑 저층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게 낫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은 있죠. 자, 초등학교가 예. 저는 좀 유치될 각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 물 건너간 겁니까? 어찌 보면 뇌피셜인데 이제 뭐 교육청 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상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든 입장이긴 아니 해요. 땅을 제공해주면은 네. 교육청에서는 땅 문제 때문에 토지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있는 상태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땅이 포함되어 있는 양정 1구역 같은 경우도 초등이 미정이거든요. 그게 아예 미정이거든요. 초등학교라게 중심이 땅만 제공해서 지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의 리스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게 되죠. 예. 조합에서 해결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초등학교만 되면 진짜 완전히 초등 되면 막강하죠. 완전하죠. 이게. 아니 그래 요번에 네. 지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9억대 이상 거래가 한 3-4건씩 툭툭 일어났다 실거래 찍혔는데 네. 그 영향이 또 레이카운티에도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 사실 이 논란이 있었어요. 레이카운티 이 분양할 시점에 과연 동네아가 네. 대장이냐 사직 롯데가 대장인데 네. 부대장은 누구겠냐. 네. 근데 지금 동네아가 지금 9억 이상 거래가 나온단 말이야. 팔사 기준으로. 네. 그럼 레이카운티가 지금 이거 따라가주냐 안 따라가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따라갈 거라 보고요. 근데 초등 부분은 그러니까 동네아 같은 경우는 초등이 되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보고 다 된다 생각하는 게 다들 어찌 보면 착각이었던 거예요. 동네아는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기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대수가 4,000세대 들어온다 초등학교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다 해서 네. 학교 수요가 발생된다 해서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한번 이 초등학교 네. 한번 유치원 해보려다가 네. 예비 입대 할 때 교육청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청을 막 하는데 네. 진짜 학교 만들 때는 100년 보고 만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다시 철거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다 해서 네.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알아요. 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보던데. 그죠? 그러니까는 레이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만 아니면 솔직히 네. 동네아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뭔가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진출이면 나가는 게 되게 빠르니까. 거기보다는 여기 부분에서 더 많은 거 아우를 수 있잖아요. 네. 수영구까지도 해운대 나가는 것까지도 편하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있었다. 그리고 뭐 예.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또? 저는 크게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단점이란다면 우리가 이제 사직 롯데나 이런 부분 사직 네. 쪽에 아파트를 봤을 때 네. 여기도 아시아드 라인이긴 하지만 이게 가짜거든요, 가짜. 그 길 하나 차이로 여기가 아시아드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본토 아시아드가 있는데 예. 같이 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례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늘채 같은 경우도 반은 연산동이고 반은 사직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그게 있거든요. 나는 정통 사직이다. 이런 거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있으세요. 있어요. 예. 사직동이냐 명륜동이냐 또 구분하거든요. 또 있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지리적인 네. 부분이 네. 조금 단점이 네. 있다. 그리고 좀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우리가 레미안 하면 네. 사실 좀 고급 아파트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고. AS 잘 되고 예. 장전 레미안만 네. 그렇고 또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네. 경우에도 그럴 거고. 네. 근데 좀 의외로 레이 카운티는 좀 일반 단지 같은 느낌? 이제 조감도상의 도색의 네.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지금 비료율에 미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부분이죠. 비료율에 너무 미쳐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하면 몰매 맞겠지만 근데 분명히 고급화를 안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는 무슨 고급화 네. 타이밍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골조 다 올라가고 모자 벗었는데 많이 근데- 아쉬워요 사실. 네. 뭐 비례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비례율을 또 포기하더라도 고급화로 가는 추세인데. 아니 비료율 돌려받는 돈보다 네. 아파트 올려가지고 같이 상승을 시키는 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알시다. 예. 이제 또 비대위에서 전화 올 수도 전화 오네. 준공되었을 때 와 하는 그런 와 하는 느낌이 그런 맛. 맞죠. 도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외관 특화 고급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거 말고는 또 특별한 단점 보이진 않아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 하반기 지나면 내년을 맞이할 때 네. 또 어떻게든 입주장을 막아냈겠죠. 네. 레이 카운티 양정 KCC 사당 중우, 네. 또 멀게는 배양산 롯데캐슬도 마찬가지고 네. 그 올 하반기만 잘 막아내면 내년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또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버티는 분들도 예. 조금 괜찮죠. 마음이 편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지금까지 분양권 우리 부산에서 지금 분양권이라고 거래가 될 수 있는 분양권은 지금 무주택 분들이 많이 노려보시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입주장까지 가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현장에 발품을 팔고 다니시고 네. 또 손품도 팔아보시고 좀 감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 해야 좀 또 안타깝게 놓치지 않을 것이다. 더 분양권은 더 빨라요. 손바뀜이 빠르고 돈이 작게 드니까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맞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대부분은. 근데 네. 이 지금 네. 저는 사실 이 빅세일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이 올 하반기에 좋은 게 쌓여져 있어 이미.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나면 이 다음이 없어요 사실.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분양권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입주장이 지나버리면은 2년 동안 물건이 안 나오니까 또 없어져 버린다고.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2천 미만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건축 단가가 800에서 900에 버리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이거 제 혼자 얘기지만은 네. 주변에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레이카운트랑 그 양력 KCC 입주장까지 보되 지금부터 봐놓고 적절한 매물을 쓰면 무조건 사는 게 맞다. 근데 12, 13억 올라갔을 때 다들 부러워하시고 양정 같은 경우도 뭐 9억, 호가 10억 올라갔을 때도 다 부러워서 저 가진 사람들 참 좋겠다 쳐다봤지만 지금 떨어졌을 때는 네. 또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도 사거든요. 근데 그 사시는 분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원래는 입주장을 치고 있거나 마무리했을 때 제가 촬영하다가 예. 속도감이 또 빠르다 보니까 이제 입주장 전에부터 이제 하버시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황 자체를 좀, 예. 좀 센세이션할 만큼의 또 거래량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또 나오는 말들이 지금 반응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매수 문의도 많으시고 네네네. 매도 문의보다는 매수 문의가 좀 많은 더 편이에요. 많죠. 네. 얼마 정도 비율인가 볼 수 있을까요? 뭐 매도 같은 경우가 만약에 10으로 본다면 매도가 3에서 4, 네. 매수가 그 2배 이상은 훨씬 6에서 높죠. 7, 그렇죠. 6대 4나 3대 7대 3 정도까지도 예. 매수 우위까지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거는 어렵죠. 예, 그건 아닌데. 적어도 분양권 시장에서는 어떤 매수 네. 문의가 더 우세하다라는 건 네. 좀 확실한 팩트다. 예. 그러니까는 매도가 약간 예전에는 완전 매수가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약간 동등한 위치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서로 적당히 받으려고 여기도 적당히 주려고 약간 이런 게 딱 상충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이고 요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되면 네. 정말 그때는 저는 바뀔 거라 봐요. 네, 분명히 파는 사람이 다시 또 올라오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예, 분양권만 네. 또 전문으로 하는 우리 푸른별 소장님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상담하다 고충 같은 거 있으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가 로얄동입니까? 그렇죠. 네, 뭐 여긴 어떻습니까? 실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채광은 좋나요? 제가 단지에 들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밖에서 봤을 때는 해는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채광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올라가 보질 않았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로얄동이 어딘가, 그리고 내 생활권이 학교를 보내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초품화를 기준으로, 그렇죠. 아니면 뭔가 주출입구 가깝고 뭔가 나갈 수 있는 아하. 그런 곳이 더 나는 편하냐,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더 빨리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막연하게 네. 볼 수도 없으니까 어디가 로얄동이 왜 네, 단지에서도 네. 동별 그렇죠. 라인별로 변별력이 상당히 네. 크거든요. 맞아요. 네. 또 부출입구 유무에 따라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시설을 또 따라서 또 앞에 또 근생상권이 또 어디 있는지 따라서 로얄 동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또 현장 소장들이 제일 잘 알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담을 많이 통해서 하시면 네. 좋고 지금은 이제 골조가 다 올라와 있으니 네. 이제 거의 다 준공 상태니까 네. 밖에서도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네. 드론 없어요? 저는 들어오네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못 올라가니까 드론으로 그 앞에까지 창문까지 가가지고 이 카메라 찍어서 저는 그렇게도 중계했어요. 예, 그 드론이 좋아요. 예. 드론 좋네요. 오늘 레이 카운티, 양정 KCC, 사상 중우 또 한 단지만 원래 또 제가 하려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많은 양, 왜냐면 그 앞에 시황을 다루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단지, 네 단지를 분양권만 또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우리 푸른별 소장님께서 또 많은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올 하반기 부산 진구, 네. 연제구, 그다음 사상구, 예, 지금 대표적인 또 입지도 좋고 구축밭 신축인 네. 레이카운티 양정 KC 사상 중흥이
입주장을 합니다. 사실 많은 우려도 되고 사실 어떻게 반등을 할까 또 기대도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걱정 반 또 기대 반인데 기회가 되면 또 입주장 때 또 우리 푸른별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시향을 한번 더 보는 걸로 너무 해서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사님. 예, 예. 예. 그럼 제가 오늘 찾아가지고 제가 도출할게요.